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2년 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다들 아시겠지만 월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불과 한 하루 이틀 전만 해도요, 연준이 이제 3월부터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거는 다들 일치된 관측인데, 과연 이제 25bp냐 아니면 50bp냐 이제 스타트, 그게 이제 관측이 무성했는데, 그래도 직전까지만 해도 25bp로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25bp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명심하라. 이렇게 살짝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올 지표가 관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장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50bp 인상 가능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선택지도 테이블에서 치우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반드시 50bp 인상으로 시작해야 할 근거가 지금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어젯밤에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한 해 전보다 7.5%죠. 7.5%가 뛰었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근원 CPI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월가 예상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장이, 이 사람은 원래 좀 매파 성향이긴 한데요. 3월에 50bp 인상을 나는 선호한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하는데 따르겠다. 일단 조금 선 긋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1일까지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제 7월 1일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3월부터 해서 이제 그 시점까지 3번 FOMC가 소집이 되는데, 그때마다 올리는 건 물론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1%를 얘기를 하면 이제 3번을 올리는데 한 번은 50bp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를 하면요.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말까지 이제 7번이 남아 있는데,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오는 관측들을 보면은 7차례 모두 올릴 거다. 이런 게 이제는 거의 그야말로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이게 이제 연방기금금리 선물 추이를 알려주는데, 여기 참가자들의 한때 96.7%까지 3월에 금리를 50bp 올릴 거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3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이 이제 연준이 훨씬 더 발톱을 더 드러낼 거라는 쪽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가운데 월가 채권 트레이딩사 루즈벨트 앤 크로스의 존 파라웰 헤드 트레이더는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50bp를 올릴지가 문제라고 하면서, 자기는 시장이 일치된 시각을 갖는 게 두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 헤지펀드인 원쇼 캐피털 파트너스의 강후 TIPS 트레이더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견해가 쏠리는 게 참 두렵다. 그러면서 운영사들의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이거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장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기대치를 바꿀 만한 돌발 상황이 생기면은 그 충격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준 인상 추이를 선반영한 것 같다는 관측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지금 저점 얘기를 하지만 저점이 더 테스트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RBC 캐피털, 칼바시니 주식 전략헤드 얘기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것이 증시에 선반영됐다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연준이 지금까지의 어떤 추이, 이런 것들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자기는 보지만, 그 이후에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는 반영되어 있다고 자기가 자신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하고 이자율 상승기에 좋은 경과를 내는 에너지, 재료, 산업, 금융 같은 순환 가치주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증시가 저점을 더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로이트 홀트 그룹의 그 짐 폴슨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시장이 저점에 있다는 그런 그 견해는 동조한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더 저점을 테스트한다고 해도 나는 놀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 제프리스의 그 스티븐 드생티스 전략가도요. 시장이 그 저점을 확인한 것 같지만 연준의 그 3월 FOMC 때도 그때도 증시가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새벽 상황을 보면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패트릭 팔프리 선임 주식 전략가는요.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더 커질 거라고 자기는 본다. 그러면서 이게 금리 그 인상 재조정에서 비롯되는 거다. 이것도 지금 오늘 새벽 상황하고 좀 비슷하게 진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이 저점 매수 시점이 된 것 같다는 그런 조금 좀 낙관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가 지난 그 7일자 그 고객 노트에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 어떻게 풀었냐면요. 공포지수 그 1개월 이동평균 그 선이 지난달 25일에 50% 이상 상승했었다. 그러면서 이걸 지난 30년 사례를 볼 때 이거는 랠리 재개의 명백한 신호라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는 미국 증시 랠리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했고 순환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포 그 지수 추이에 더해서 어닝 시즌 호조가 지속되는 점 그리고 중국 경제가 바닥에서 이탈한 것 등으로 관측되는 것들을 고려해도 시장이 최근에 너무 비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최근 나타난 공포지수 추이가 그 1990년 이후 21번째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 딱 한 번 빼놓고는 향후 6개월의 그 S&P 지수가 평균 9%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그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 7일자 분석인데요. 연준이 3월 금리 인상 이후에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고 타이밍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증시가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직후 몇 달 정도 매도세를 보이다가 결국 강세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면서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연준의 첫 금리 인상 후에 그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후에는 잇따라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5개월, 6개월, 12개월 그 기준으로 보면은 모두 플러스로 반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3월에 첫 인상에 나서게 되면은 S&P 지수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는 조정 위험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JP 모건의 그 마테이카 애널리스트도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7일자 분석입니다. 연준이 현 주가에 비해서 더 매파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이 사람은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에. 따라서 지금이 미국 증시의 그 매수 적기가 아니냐고 봤습니다. 또 경기 둔화에 대해서 지금 그 시점에 그 포지셔닝이 너무 좀 비관적이라는 판단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실질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70bp 정도인 것, 그리고 노동시장도 아주 견고하고요. 소비자가 그 부채를 조달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다음에 강력한 기업 현금 흐름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은행 대자표도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정책 전망도 개선이 되고 있는 점들은 호재라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기술주 최근에 많이 흔들리죠. 그래도 그렇지만 기술주 붕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너무 비싸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와중에 변동성 장세지만 조정폭이 컸던 종목을 이런 것들이 잠재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잘 골라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 애널리스트 얘기인데요. 올해 초부터 시작된 그 기술주 붕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기술 섹터에서 지금 최근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그 로테이션이 거의 전례 없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 사람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비싼 기술 종목의 낙폭이 20%나 됐다. 그래서 그 고가 기술주 매도가 결코 놀라운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금리가 물론 촉매제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특히 코로나 대유행 초기인 2020년에 기술 종목 주가 매수가 급등한 것도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평가 기술주에 대한 그 추가 고통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이 사람 공고는
이런 겁니다. 가격이 낮게 책정된 가치 기술주를 사고 값이 싸고 질이 떨어지는 기술주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전자로는 인텔, 브로드컴, 그리고 최근 폭락한 그 메타 플랫폼스, 이제 페이스북이죠. 이걸 검열했고요. 또 컴퓨터 주변기기 업체인 로지텍 인터내셔널하고 자동화 기업인 그 테러다인도 그 괜찮은 종목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우버하고 스포티파이, 플러그 파워, 스냅, 그리고 트윌리오는 좀 멀리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CIO 그 충고인데요. 변동성이 지금처럼 큰 시황에서는 그 반등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조정받은 종목을 고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할 일은 이미 조정받았거나 잠재적으로 눌린 수요가 있는 그런 영역을 찾는 거다. 그러면서 고객 서비스하고 헬스케어, 그다음에 기술 부분이 이미 조정받은 상태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윌슨은 올해는 특히 종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는 지수, 이제 S&P 지수에 목을 매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경제하고 증시를 혼동하지 말라. 강한 경제가 반드시 강한 시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윌슨은 이어서 인플레가 아마도 올해 상반기에는 좀 진정되겠지만 아직은 고점이 아닌 점도 잊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요,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기술주 겨울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삼성전자하고 TSMC가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죠. 오늘 미국 국채 10년물 2% 넘었죠. 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 채권 베테랑 투자자들도 국채에는 아예 손대지 마라. 뭐 이런 권고들을 합니다.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의 데이비드 로슈 대표, 이 사람 전략가도 겸하고 있는데 그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꽤 베테랑으로 통하죠. 그 CNBC 7일자 분석입니다. 채권만 놓고 볼 때 내 충고는 모든 국채에 숏 포지션을 취하라는 거.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최근 그 독일 국채가 이제 플럭스 쪽으로 돌아섰죠, 수익률이. 그리고 미국하고 이탈리아 국채도 매도하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채 같은 경우도 인플레 충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당연히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그 폭에서는 물론 차이를 보이기는 하겠지만 올해 모두 금리를 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세도 아직 절반 정도밖에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도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아카데미 증권의 그 피터 치르 분석가 얘기인데요. 연준의 그 매파 기조 사세, 이거 새벽 상황이 뭐 너무 정신없는데요. 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꽤 잘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2%인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예상치를 웃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그 연준이 긴축하는 그런 사이클이 결합이 되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이고 특히 기술주 같은 부채 의존도가 높은 쪽에는 부정적이다. 이 점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 성장하고 실적이 탄탄해서 이런 우려가 조금 상쇄될 수 있겠지만 연준이 시장이 우려하는 정도보다 더 높게 공격적으로 갈 경우에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예의주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참 한치를 내다볼 수 없다는 표현이 오늘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지표 추이를 잘 보시고 좀 냉정한 판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